네, 저는 오늘 준비한 거는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면 예전에 이 회사가 대우,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의 자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각 자동차는 부품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차 하면 물론 제일 유명한 건 현대 모비스죠. 그건 현대 전공, 옛날에 갤로퍼도 만들었던 현대 전공이고 기아차는 기아 전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현대 위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대우차도 대우 전공이 있었겠죠. 정밀공업. 그래서 대우 전공이 예전에 회사가 있었는데 대우차가 아시다시피 망하면서 대우그룹이 폭파되면서 S&T 그룹이라는 데가 사오게 됐고요. 중견기업인데 여기서 이름을 중간에 S&T 대우로 바꿨다가 이제 S&T 모티브로 바꿨죠. 그래서 회사가 기본적으로 근데 대우 전공은 지금도 예를 들면 현대 모비스에서 하진 않지만 기아차에서는 군용 자동차도 만들고 있고 현대 로템 같은 데서도 군용을 만들고 있잖아요. 대우에도 이제 군용을 하는 걸 당연히 줬겠죠. 그게 뭐였냐면 총기입니다. 총기.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한 번씩 쏘는 K2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예전에는 M16 같은 총기를 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부를 대충 나눠보면은 자동차 부품 사업부, 여기는 샤시, 에어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사업 제일 매출액이 큰 부분이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작지만 전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이테크 전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클러스터, 우리 계기판이라고 하죠.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전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모터 부분인데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부터 핸들 돌릴 때 예전에 자꾸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군대랑 연관이 있기도 하고 그 군대에 있는 트럭들은 그 힘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핸들을. 그래서 이제 파워 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돌리면 모터가 도와주는 이런 거에서 EPS 모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모터를 만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동 모터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모터 쪽이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는 이쪽 사업부가 11%였는데 20년 말 기준으로는 30%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차 관련된 부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죠. 시장에 있는 많은 이제 자기들이 전기차, 수소차 부품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아주 일부의 아이템 하나 개발 중인 거 이런 거 전체 매출액의 1%도 안 되는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우리 전기차 부품 준대 하면서 가는 거에 비하면은 회사는 30%가 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좋지 않죠. 그 이유가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집중한 게 분위기가 작년쯤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전기차라는 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니로 같은 거 아니면은 아이오닉 같은 거 전기차는 이제 제주도 가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한번 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차를 전기차로 사겠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데 억지로 한 개씩 배정돼서 가는 차였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제 테슬라랑 이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에서 순수 전기차는 전부 다 구동모터를 전부 다 S&T 모티브한테 외주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니로, 코나 같은 EGMP가 아닌 예전 차량, 그 다음에 예전에 아이오닉, 지금의 아이오닉 5 말고 아이오닉 같은 차량들도 전부 걔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모비스는 뭘 했냐? 모비스도 구동모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모터는 모비스가 했어요. 그게 되게 그리고 넥소의 구동모터도 모티브가 100% 했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는 구동모터의 힘과 이제 엔진의 힘을 합쳐서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모터가 아주 좋은 거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순수 전기차는 전기모터가 더 좋은 거를 써야 되는데도 외주를 준 건 이유가 있겠죠. 현대차가. 그게 그 전까지는 전기차 넥소 팔아봐야 몇 대 팔았겠어요. 이제 몇백 대 팔았으려나 1년에. 그리고 전기차도 그렇게 많이 팔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들한테 외주를 주고
모비스는 훨씬 더 물량이 많은, 왜냐면 하이브리드 차는 그 전부터도 인기가 있었거든요.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티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우차의 부품회사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부품회사인 거죠. 뭐 LG의 부품회사, 삼성의 부품회사 서로 호환이 안 됐던 것처럼. 근데 이제 대우가 더 이상 이제 경쟁급이 안 되니까 클러스터 같은 작은 아이템부터 하나씩 이제 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현대랑도 계획을 뭐라 그래, 부품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래서 두 개,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대차는 아까 말씀드린 EGMP 이전의 전기차에 100% 구동 모델을 납품하고 있고, GM은 GM의 볼트, 그 다음에 볼트 EUV라고 하는 이제 테슬라 모델 Y처럼 약간 SUV 타입으로 만든 볼트에 들어가는 거기는 구동 모터는 LG가 하고 있고요. 그 구동 모터를 모듈로 만드는 일을 얘들한테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의 구동 관련 계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첫째로는 EGMP는 모터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헤어핀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빽빽하게 구리를 모터에 집어넣느냐가 거기에 이제 전기가 통했을 때 출력하고 연결이 되는데, 더 비싼 거겠죠? 네, 더 비싸기도 하고 빽빽하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 자동차 어릴 때 그 배터리 2개 넣어서 굴리는 자동차 모터를 한 번씩 까봤을 텐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구리선이, 동그란 구리선이 여러 겹이 말려 있습니다. 실 감아 놓듯이. 그러면 원과 원 사이에는 비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그럼 그 공간만큼이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업그레이드, 이제 기술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 헤어핀 타입이라고 해서 여자들 머리에 꼽는 헤어핀 같이 이렇게 납작하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터 안에 공간이 하나도 비지 않게 되면서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GMP부터는 훨씬 더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헤어핀 방식의 모터를 적용을 하게 되었고, 헤어핀 방식의 모터는 지금 모비스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EGMP 수주를 못했네 하면서 이제 기대치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애널들의 목표가를 봐도 여기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일 이제 싫어하시는 분 중에 대장은 메리츠의 이제 애널, 김주성 애널이 이제 베스트 애널인데 자동차에서 그분도 홀드, 그 다음에 DB금융에서도 홀드, NH에서도 홀드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또 키움이나 현대차나 신한이나 한투나 이쪽에서는 또 바이가 있으니까 약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EGMP에서 수주를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시즌이거든요. 그게 자동차 완성차는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아반떼 한 대 팔 걸 제네시스, 아반떼 2대 팔 걸 제네시스 한 대 팔면 이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부품 회사 중에 대부분의 부품 회사는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것보다 아반떼 2대를 팔아서 고정비를 커버해야만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가 많기 때문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환율도 작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 원가도 올랐는데 바로 반영을 안 해주겠죠, 현대차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는 대부분 회사가 좋지 않았고, 모티브도 2분기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근데 덜 나와도 이익률이 9%, 9.8%, 9% 후반이 나왔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만큼 나오는 회사는 없긴 해요. 일시적으로 9%가 나온 게 아니라 뭐 네. 지난 분기도 10%, 지지난 분기도 10%. 작년에도 10%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진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5% 이상 나는 회사는 그렇죠. 진짜 별로 없죠. 네. 거기에 물론 이제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은 그거는 다 총 팔아서 그런 거다. 총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아냐. 그리고 이 회사가 일단은 기계를 깎는 걸 잘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총도 하지만 그 전기차가 아니라 그 반도체 부품도 깎아서 일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반도체 부품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가공을 해줄 업체를 찾았는데, 얘들이 가공을 잘 하네 해가지고 여기 웨이퍼 세척 부품 중에 가공 깎아서 납품하는 것들이 따박따박 매년 이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20년에는 470억까지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10% 이상 이익이 나는 사업이죠. 그거랑 총기 부분이랑.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지금은
올 업다운이 둘 다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은 첫 번째로는 LG 마그나가 이번에 LG랑 손을 잡으면서 LG전자라는 큰 회사가 막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마그나 같은 경우에 글로벌 이제 10등 안에 드는 부품사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비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도요타의 자회사인 덴소가 있을 거고 이런 부품 회사들 또한 전기차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엔진 팔아가지고는 캐시카우는 되더라도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나는 LG랑 손을 잡은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컨티넨탈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런 전장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충분히 모터 관련해서 이런 회사들이랑 컨택을 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EGMP도 물론 이제 모비스가 다 하겠지만 그걸 이제 혼자 다 하면서 올해 2분기 지금 3분기는 다 정상화됐다고 해요. 2분기까지 제대로 수율이 안 나오면서 이게 반도체 때문이 아니라 구동 모터가 모자라서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못 파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같은 계열사를 하더라도 현대차가 모비스한테 엄청 화가 나겠죠. 그쵸. 너네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네. 이거를 혼자서 다 감당하기는 그러니까요. 좀 힘들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고급이나 더 고가나 이익이 많이 남는 거는 모비스가 하는 게 맞더라도 이런 거를 하청을 주는 거는 듀얼 벤더, 트리플 벤더를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초기니까 직접 하더라도 이게 근데 언제가 나올지 모른다. 이게 수주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인 것 같고 회사 자체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업이익 단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이 많은 편이고 배당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는 잘 없는 그래도 탄탄한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마그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그나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부품사들도 이제 친환경 이렇게 차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마그나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LG랑 협업을 했던 게 모터 쪽에 대한 그런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배경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뭐 모티브가 워낙 모터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이게 뭐 확인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그런 컨티넨탈이나 뭐 아까 글로벌 그런 금융, 그러니까 큰 부품사들이랑 충분히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냥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마무리. 협업까지 아니라 하청업체로 그쵸. 등록하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막연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포드나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50% 이상 전기차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포드, 스텔란티스는 이제 크라이슬러죠. 크라이슬러, 뭐 GM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일단 제일 급한 게 배터리니까 배터리는 엄청나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비중이 큰 게 엔진과 엔진 역할을 대신하는 구동 모터와 그 부품들이거든요. 인버터를 포함한. 그래서 그쪽도 아마 꼭 모티브가 아니라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일부만 좀 따오더라도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배당 말씀해 주셔서 저도 배당을 찾아봤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되게 좋은 게 매년 배당이 느네요. 늘고 중간 배당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회사가 아닌데 이름 있는 그룹이 아닌데 S&T 그룹은 이제 중공업도 상장돼 있고 이제 S&T 에너지로 이름이 바뀐 S&TC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소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배당도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중간 배당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에 1,600원 해줬고 그 전에 19년에 1,400원 그다음에 18년에 1,200원 그러니까 매년 200원씩 주당 배당금을 올려줘서 올해도 실적이 좋으면은 한 1,800원 정도 만약에 해준다고 치면 지금 가격에서 3% 이익이 수익률이 나오는 거 보니까 또 3%대 이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요즘 카카오뱅크가 하루에 30%씩 올리니까 인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미가 없는 섹터일 수도 있죠. 보기에 따라서. 재미가 없고 대신 좀 안정적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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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